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이른바 대권주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행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법원에서 이제 집행 정지 결정이 났죠. 이 문제를 비롯해서 사실은 12월 2일 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처음 열리기로 했던 거니까 그때부터 따지면 거의 20일 이상, 거의 하여튼 한 달간 정도를 이 문제로 들끓었고요. 그 전에도 직무정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인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 이게 있었고요. 거기에 여당, 민주당, 물론이죠. 대권주자뿐만 아니고 집중 포화를 퍼붓는 전위대가 좀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낙연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행정지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자기의 우려겠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체중을, 그러니까 여권의 시각, 문바의 시각에다가 맞췄습니다. 그랬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정말 6개월 만에 페이스북에 등장한다고 하는데 검찰 태도와 법원 해석은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 검찰과 법원이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말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잠룡이다 이런 얘기,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음으로써 잠룡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김두관 의원, 비슷합니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더 나갔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 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정말 여권에서 가장 강경하게 윤 총장 탄핵까지를 주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뭐냐?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은 22일입니다. 12월 22일에 최근 OECD가 한국의 일반적 재정수지 적자는 42개 주요 국가 가운데 4번째로 작다고 밝혔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뿌듯하시냐? 어려운 국민들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날에 또 페이스북에 지금 경제 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고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12월 22일이라는 그 날짜를 한번 딱 보자고요. 이 12월 22일이 과연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비판하고 기본소득을 주장할 때인가요? 이미 12월 초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3조 원의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재난지원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가서 또다시 여권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돈 풀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벌써 2번 지급했죠? 물론 한 번은 선별지급입니다만은 했죠? 내년에 가서 또 3조 원으로 한 번 지급할 거고 만약에 또 나온다고 그러면 또 2번 지급하고 어쩌고 하면 이건 기본소득보다 더 자주 줍니다.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후년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쯤 가면 그때 또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고 어떤 식으로 돈을 풀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여권이다. 그런데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기본소득 운운해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이럴 때냐 지금이. 그리고 아니 뭐 그런 것도 하나 할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그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꼭 페이스북을 해서 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뭐 신천지 사태를 비롯해서 얼마나 앞장섰습니까? 뭐 작은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다 코멘트를 해가면서 뭐 정책을 우선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던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고요. 더군다나 본인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이죠.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법조인 사이에 이런 중대한 문제,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이 합당한 것이냐 합당하지 않은, 법률가로서 경기도지사로서 변호사로서 왜 그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아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글이 있느냐 그래서 뭐 어느 신문에서 또 찾아봤더군요. 그 페이스북에. 그랬더니 11월 23일이 마지막이다. 잘 기억해 보시면 11월 24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검찰개혁이라는 데서 발을 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그러면 검찰개혁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것도 다소 원론적인 모범답안적 성격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 우선 뭐 여기에도 뭐 어떤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여하튼 그거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윤 총장 개인의 타겟을 딱 맞춰서 윤 총장을 공격하는 그런 포인트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검찰개혁 일반론. 그에 대해서 뭐 그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얘기도 11월 24일 이후에는 뚝 끊겨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전국의 최대 현안, 아마 청와대의 관심사도 그럴 겁니다. 최대 현안이 바로 윤석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권주자라는 사람이 단 한 번도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작전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추미애식, 윤석열 찍어내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찍어내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럼 윤석열 총장을 편들기 때문이냐? 아, 이건 또 더더욱 아니죠. 그럼 뭐냐? 이거는요, 문재인, 추미애식, 윤석열 찍어내기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국민적 동의가 있다. 그러니까 중도 세력을 크게 흔들어서 자기의 지지율이나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면 벌써 뛰어들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편을 들었겠죠. 근데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편 들었다가는 나에 대해서 마이너스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편을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편도 아닌 것처럼 뒷짐지고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다. 왜 그러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이쪽에 두고 있는데 자기가 봐도 다수의 국민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약 윤 총장을 비판하면 자기 지지율도 결국 중도층에서 달아나는 것 아니냐 하는 철저한 계산의 결과이지, 이게 뭐 윤 총장이 옳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문바들, 이른바 친문 세력들에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야, 친문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정말 얄밉다 저 사람. 왜냐면 평상시에는 친문 세력들한테 엄청난 뭐 아부, 심지어는 아첨까지 비슷하게 해가면서 우회하는 척 하더니, 그리고 자기는 이제 친문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닌 척 하더니 결정적 국면에서 따로 논다. 이게 얼마나 얄미운 태도냐 하는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얄밉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뭔가 자기한테 손해가 갈 것 같으니까 탁 털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인들 또 이재명 지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지지율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뭐 이낙연, 김두관, 임종석,
뭐 이런 사람들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대열에 합류를 안 하는 것이다. 이거는 곧바로 정치적으로 보면 중요한 순간에 나는 친문들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친문에 대한 메시지. 친문도 그거 알아듣죠. 그런 메시지다 하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그 일단이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뭐 친문 세력과 옛날에 해경군 김씨 이후에 그때 이제 친문 세력들하고 많이 부딪혔죠. 그리고 나서 이후는 별로 안 부딪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마치 자기는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친문하고 꼭 달리 갈 이유가 없네. 그런데 바로 이런 결정적 장면에서 나는 달리 간다 하는 걸 공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이웨이라는 거죠. 마이웨이.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친문들의 불신, 이것이 다시 스멀스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얄밉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 사태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긴 침묵이 결국은 친문 주류,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주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간격을 벌리는 데 지금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이 긴 침묵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한국갤럽 등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 많이 떨어지고 있죠. 물론 그거는 본인 대표실 부실장을 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 뭐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뭐 그거는 일단 이낙연 대표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입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와는 별개로 제가 보건대는 이낙연 대표는 대표로서의 책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이낙연, 개인 대권주자 이낙연, 그거와 이낙연 대표와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로서의 책무에 따라서 이런 집권당 대표로서 이런 논평 또는 이런 그 무게를 싣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발을 딱 뺐다. 이거는 이재명과 이낙연의 지지율 내지는 성향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잣대고, 이재명 지사는 후자, 발을 빼므로써 나의 지지율 관리, 인기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그것은 바로 친문 핵심 세력들로부터 얄밉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친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간격을, 틈새를 지금 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오래 간다면, 여권에서 지금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자, 우리가 법원에서 졌다고 이렇게 그냥 놔두느냐?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갈 텐데, 그럼 그때까지 이재명 지사는 계속 침묵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만약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여권에서 나오면요, 아마 살짝 발을 담그긴 할 텐데, 담그더라도 아주 원론적인 차원, 아까 얘기했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견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정도 외에는 깊이 있게 윤석열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공격하는 대열에 합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본인이 인기 관리하고 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문과의 틈새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지사의 침묵이 이재명 지사 또는 여권의 전체적인 어떤 대선 밑그림 이런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제3의 후보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